자, 우리 할 게 어디냐면, 그 페이지 100페이지 뼈, 딱 100페이지네. 열과 에너지 보존이라고 나와 있지?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이제 뭐 했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했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야? 승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니? 위치는 뭐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그게 위치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 항상 같아. 그렇지. 우리 그걸 이제 뭐라 그러지? 보존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었어. 얘는 뭐였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뭐였죠?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였지? 이게 일정하더라. 저번 시간 복습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게 보존이 되더라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 운동 에너지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m v의 제곱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뭐 있었어? m g h가 있었고 여기 또 뭐 있었죠? 2분의 1 k x의 제곱.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였고 여기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래서 중력하고 탄성력은 보존력이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더라. 근데 이제 보존력 말고 이제 비보존력이 있다 그랬죠. 이제 2번 단어는 그걸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고 에너지 보존이야. 에너지 보존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보존력에 대한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력하고 탄성력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뭐 있어요? 뭐 마찰력이라든지 전기력이라든지 자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제 뭐예요? 열에너지나 전기에너지나 또는 뭐 화학에너지 이런 걸로 소모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소모되는 그 열에너지까지 다 포함시키면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이제 뭐예요? 열에너지 열에너지로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 그 마지막 문제 기억나잖아요. 그 롤러코스터 문제. 그래가지고 원래 롤러코스터는 그냥 우리 기본적인 물리학에서 뭐 마찰 이런 거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드르륵 소리도 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찰열도 소모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죠? 소모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 보면 역학적 에너지와 열에너지의 전환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뭐 나와? 지금 한번 해봐요. 손 막 비벼봐. 열나지? 손등 막 비벼봐. 냄새 맡아보세요. 닭똥 냄새나. 그치? 더 세게 부딪혀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막 문질러서 닭똥, 나 닭인가? 그죠? 냄새나? 돼지 냄새가 나? 그래. 삼겹살 냄새가 나? 그래?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뭐도 나와 있어. 모래를 갖다 통 안에 넣고 거기다 온도계를 꼽아 넣고 막 흔들었더니 모래가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지.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유성이 나와 있네. 유성은 이거 뭐예요? 유성이 뭐지? 에이 진짜. 아이 진짜. 별똥별. 그래서 지구 대기권 안으로 그죠? 니네 잘 아는 열권이나 중간권으로 이제 돌멩이들이 들어오잖아. 걔네들이 이제 대기에 부딪혀가지고 마찰열 때문에 불빛을 내면서 타버리는 거죠. 우린 그때 뭐 해야 돼? 소원을 빌어야죠. 그지? 손을 비비면서 닭똥 냄새를 맡으면서 소원을 빌어야지. 이게 바로 마찰열이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야?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죠? 피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고 모래에 마찰시키면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온도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되더라는 거야? 이 마찰력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게. 그러나 토탈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열하고 에너지하고 일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이제 열과 일 사이의 관련이야. 이제 여기서 뭐를 알아내는 거냐면 열의 일 당량이라고 하는, 우리 책에 이제 J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열의 일 당량 이렇게 나오죠. 거기 우리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게 뭐 있냐면 1을 JQ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일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 Q는 뭐예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열량이지, 열량. 니네 Q 기억나니? Q. 열량. 그래. 시멘트 공식 기억나? CMT. Q는 CMT.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열량 공식이야. 그래서 이 W는 JQ라고 하는 이 공식은 니네 PT라 그러죠. 퍼스널 트레이닝.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사람들 뭐 이제 PT 끊어가지고 하면 거기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식단 관리 해주면서 맨날, 그죠? 닭가슴살 먹어야죠. 닭가슴살 먹으면 막, 그죠? 온통 닭똥 냄새가 나죠. 트림에도 닭똥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니네가 손 비비면 닭똥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치? 단백질이야. 단백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 이런 거 먹으면 살이 안 빠지니까 단백질을 먹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먹는 양 계산해가지고 그걸 갖다 다 이제 태워야 되잖아. 운동을 통해서. 그게 역기를 몇 개 들어야 되는지 그걸 계산하는 거야. 역기 드는 행위는 일이잖아. 그걸 갖다 내가 먹은 열량은 칼로리잖아요. 그래서 칼로리하고 줄하고 관계야. 그걸 따지는 게 운동에서, 운동역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라는 사람이 줄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아낸 거야. 우리 책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원통형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물체를 놓고, 선생님 그림 대충 그릴게요.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얘가 이제 H만큼 높이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한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로 M, G, H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 에너지를 요만큼 다 소모하면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니?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얘를 빙글빙글 돌리는 거지. 그럼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돌면서 회전하면서 물을 탁탁탁 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도계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 온도보다 물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래서 물의 비열이 C죠? 1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질량 M 곱하기 온도 변화 측정하면 우리는 뭐를 측정할 수 있다? 열량 측정할 수 있다. 그 열량하고 내가 여기서 일한 줄하고 같더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물론 오차는 좀 있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값이 나오더라? 이 열의 일당량이 1칼로리가 약 4.2줄이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1칼로리가 4.2줄이다. 그죠? 우리 책에는 뭐 1kcal 나와요. 그럼 4,200줄이겠지. 이렇게 된다. 4,200줄이면 4.2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야. 1kcal 4,200줄이겠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4.2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도 표현해. 같은 표현이다. 우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열의 일당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 에너지를 갖다 계산할 때 열량에다가 이 열의 일당량인 4.2줄 이걸 곱하면 줄로 바꿀 수 있다. 즉 칼로리 단위를 줄로 바꾸려면 거기다 4.2를 곱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또 4.2로 나누면 줄을 칼로리로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서로 환산자가 되는 거죠. 우린 이걸 갖다가 열의 일당량이라고 한다.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거야?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더라고.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그거를 누가 실험했어? 줄.
그래서 줄이 실험해가지고 니네들 알아야 될 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외워야 됩니다. 1칼로리는 4. 정확하게는 4.184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4.2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게 바로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와 열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하고 예전에 이제 이거 했었어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하면서 오늘도 연력학 법칙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연력학 제0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뭐를 정의하죠? 맞아. 연력학 제0법칙이 있어. 무슨 법칙이냐면 온도를 정의하게 되죠. 온도를 정의하게 된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온도를 정의하는 방식을 이제 온도가 정의하면 뭐니? 온도. 범준이 얘기해봐. 온도가 뭐야? 온도가 뭐야? 템퍼러처인데 온도가 뭐냐고. 온도. 뜨겁고 차가운 정도? 좀 더 유식한 표현을 쓰면 안 될까? 뭐라고? 흐름.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어. 뭐라고? 흐름이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흐름이 되는 거죠? 열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게 바로 개떡같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 고에서 저로. 뜨거운 차가운. 그래서 어떻게든 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온도를 측정하는 게 주로 접촉이지. 접촉. 그래서 접촉했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이제 이 영법칙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하고 B가 접촉돼 있어. 한참 놔두면 열적 평형 상태가 돼. B하고 C가 접촉해 있어. 한참 놔두면 열적 평형 상태가 돼. 그러면 A하고 C는 접촉하지 않았어도 얘네들 우리는 에너지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접촉해서 한참 놔두면 열적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거, 온도를 정의하게 된 거예요. 온도를 정의하게 된 거다. 그래서 온도를 정의하려면 에너지 흐름 방식 중에 접촉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도. 컨덕션이라 그래. 컨덕션. 그래서 주로 컨덕션을 이용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요. 예전에 체온계, 병원에서 썼던 체온계 어떻다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가져오더니 이거 겨드랑이 끼세요. 겨드랑이 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꼬마한테는 입을 벌려. 그렇지. 의식 없는 사람들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 없는 사람은 어디다 붙들어? 귓구멍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똥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똥꼬에 딱 넣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걸 소독이나 제대로 했겠냐고. 그걸 막 입에다 넣고 겨드랑이 끼고 막 그랬던 거.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니? 다 전부 다 그치 그걸로 바뀌었잖아. 비접촉식으로. 근데 비접촉식은 이제 전도가 아니야. 뭐예요? 세 번째 레디에이션이야. 복사. 복사 방식이야. 왜냐면 우리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흑체 복사 그걸 이용해가지고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표면 온도를 갖는 애들이 내놓는 파장별로 그게 실험실에서 측정해보면 파장별로 나오는 온도가 있어. 그래서 그 온도를 보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떤 적외선이 나오는 파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몇 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태양의 표면이 주황색이잖아. 근데 그런 애들은 6000도야. 그렇게 되는 거야. 빨간색, 적색 거성 같은 경우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3000도야. 그럼 저기 어디야? 저기 포항제철에 막 용광로에서 뻘겋게 그러면 저 용암 주로 주황색이잖아. 그게 태양 표면 온도 정도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뜨겁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파장을 보고 우리가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다 기계에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적외선이니까 우리 몸에 나오는 적외선이 나오면 이렇게 탁 찍으면 얘가 체온이 몇 도인 게 딱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비접촉식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레디에이션. 결국은 복사는 중간에 진공이어도 이게 전도가 되는 거야. 그치? 전달이 되는 거야.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있죠. 이제 대류. 이제 뭐가 매질이 있는 거야. 물이나 공기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빨리 방구 껴봐. 그럼 올라오지. 왜 그래? 주변보다 니네 방구가 뜨거우니까 그죠? 팽창하니까 올라오는 거야. 부피가 커져서 올라오면 그래서 히터가 밑에 있는 거야. 에어컨은 위에 있는 거야. 차가운 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대류라고 한다. 물을 끓일 때 거기다 톱밥가루 집어넣어봐. 톱밥이 막 이렇게 돌아요. 이게 대류 현상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데워진다. 그래서 우주에도 채워져 있지. 그걸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그러고 암흑에너지라 그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근데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는 아직 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 그래서 암흑이라는, 다크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은 우주 전체의 4%밖에 안 돼. 4%밖에 안 돼. 자, 어쨌든, 온도와 열에서, 자, 열역학 제0법칙은 에너지, 열에너지의 흐름, 즉, 열에너지의 흐름이 온도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범준이는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딱 잡았어. 나보다 훨씬 젊으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진짜 뜨거워. 나 땀이 많아.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접촉했을 때 얘의 에너지가 나한테 넘어온 거야. 그래서 나는 뜨거움을 느끼는 거고, 얘는 나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차갑다고 느낀 거죠. 그러다가 잡고 있으면 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딱 꼈을 때 처음에는 차가워. 아우 차가워. 그러다가 가만히 놔두면 괜찮아져. 그럼 그때 꺼내면 이게 내 체온하고 똑같아진 거야. 그래서 체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잖아요. 다행인 거가 이게 조그매서 그렇지. 엄청 큰 온도계를 꼽으면 차가운 온도계를 꼽으면 그죠? 내 온도가 내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같아져야 돼. 그죠? 그죠? 그래 조그만 걸 쓰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 자, 그래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도가 정의되는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그런 온도가 이제 어떤 온도가 있냐면 에이? 셀시우스 스케일이라 그래. 셀시우스 스케일이라 그래. 셀시우스.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섭씨의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 이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레나이트 스케일이야.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그래. 성씨. 화씨의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온도에서는 물끓는 거 백도 맞지. 기준점이 얘는 이제 물을 기준합니다. 물을 기준해서 얘가 0도씨에서 어는 점이고 100도씨에서 끓는 점이에요. 그래갖고 얘를 이 사이를 몇 등분? 100등분 한 거야. 사실은 이게 100등분 했다는 거가 좀 문제가 좀 있죠. 야, 0도에서 1도 간격하고 99도하고 100도 사이의 간격이 같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냥 일률적으로 100등분을 한 거야.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얘는 32F가 어는 점이야. 그 다음에 212F가 끓는 점이에요. 여기 몇 등분? 180등분 한 거야. 화씨가 조금 세분화돼 있지. 그래서 미국 애들은 화씨를 많이 쓰는 거야. 워낙 걔네들은 이제 그걸로 써왔었지.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공통으로는 섭씨 온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갖다가 쉽게 알기 위해서 이걸 1차 방정식 1차 함수꼴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이걸 관계식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쪽을 도시 온도라고 하고 이쪽을 화씨 온도라고 해볼까? 자, 그러면 여기 0도씨일 때 어떻게 되겠니? 얘가 32F겠죠. 그 다음에 100도씨일 때가 그렇죠? 210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관계식을 쓸 수 있지. 그럼 이거 1차 함수 어떻게 나타내냐? F에서 32 빼고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분의 이거지? 그러니까 100분의 180이죠? 여기에 도시 온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화씨하고 도시의 관계는 얘가 5분의 9 도시 플러스 30대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니네들은 여기다 집어넣고 화씨를 구하고 섭씨를 구할 수 있더라. 안 외워도 되죠. 니네가 직접 식을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온도 중에 화씨하고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뭐를? 절대 온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절대 온도를 우리 이제 켈빈 온도라 그래서 이걸 켈빈이라고 읽어요. 단위가 273 플러스 도시 온도 이렇게 공식이 아니야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절대 0도잖아. 절대 0도가 되는 건 0K잖아요. 니네 0K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73 플러스 도시 온도 얼마를 넣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273을 넣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온도. 그러나 절대 온도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절대 온도가 되면 어떻다 그래서 모든 분자들이 올스탑. 엔트로피가 제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태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모든 게 올스탑이야. 완전히 질서 정연한. 근데 질서 정연한 상태는 없거든. 조금이라도 얘네들이 흐트러져야 되거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도 스케일을 좀 알아야 된다. 온도는 섭씨 온도 이렇고 이거는 거의 상식 수준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절대 온도에 대한 얘기를 쓸 것이다. 그리고 절대 0도는 0K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5도시다. 그럼 니네는 298K로 계산해야 된다. 니네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니? 273도씨가 주어진다. 그럼 얘는 얼마를 넣어야 돼? 546K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바보같이 다 273을 넣어가지고 계산 실수를 해요. 273도씨가 주어지면 절대 온도로는 546K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조심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온도와 열이야. 거기 보면 열이 나와 있는데 개와 주위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돼서 온도가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특히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개가 나와. 개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문 상세. 그 다음에 주의가 있어. 주의를 surrounding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화학 반응에서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 플라스크 안에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용액이 들어있다 그래봐. 이렇게 용액이 들어있어. 여기에 이제 중화 반응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열이 발생했다 그래봐. 이 용액에서 열이 발생했어요. 우리 이걸 개라 그래. 용액 안에서의 개. 그럼 이 열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거니?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밖으로. 그래서 주변으로 열이 나간다 그래갖고 우린 얘를 뭐라 그래?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주의가 어디겠어? 이 유리로 만든 삼각 플라스크랑 주변 여기까지를 주의로 보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빗금으로 칠게.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용액 내에서 발생한 열량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주위에서 개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위하고 개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인 거야.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잘리니?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부 에너지라는 게 나오죠. 내부 에너지. 우리 개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엔진 같은 것도 배울 거거든. 엔진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 우리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를 보통 이제 U라고 보통 표시하거든요. 근데 이 내부 에너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거기에 운동 에너지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있다. 근데 너네 이 운동 에너지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 병진 운동 에너지가 있어. E가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어. 진동 운동 에너지가 있어. 거기 안에 뭐 기체가 들어있다 그러면 기체 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왔다 갔다 하지.
트랜슬레이셔널. 이걸 병진 운동이다. 혼자 빙글빙글 돌죠? 회전 운동. 그 다음에 막 떨어요. 진동 운동.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거를 전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야.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 에너지는 평균값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해요. 니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을걸?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기억나지? 온도가 같으면 속도가 똑같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은 인력 반발력이 없어. 야,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게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기체는 뭐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근데 운동 에너지가 너무 복잡 다양하지. 이걸 다 계산할 수 없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를 한 텀으로 통일한 게 이거야. KT. 이건 볼츠만 상수고, T.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크면,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운동 속도가 활발해져가지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근데 내부 에너지 안에는 이제 만약에 이게 이상기체다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질 않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따져주면 되는데 이놈의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정리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한 거야. 잘 적어 놓으세요.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한테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열기관 설명할 때 많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죠. 실린더 안에다가 열을 공급하는 거야. 열을 공급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압력이 증가하면서 바깥으로 일을 하게 됐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면서 바깥으로 일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냈냐면 다 배웠죠. Q를 공급하면 이게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그 다음에 뭘로? 1로 바뀌더라. 이렇게. 우린 저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잠깐 설명했지만 너무 종류가 많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저걸 다 일일이 다 측정할 수가 없는 값이야.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리는 상태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저런 값들은 변화량밖에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델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절대값을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전하고 후의 값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쓰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야. 걔에다가 Q라는 열량을 가했을 때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일부는 뭘로? 1로 바뀌더라. 그거 합이 내가 가해준 열량하고 같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하고 같다 그랬니? 2분의 3 KT 이거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 물론 이제 이게 볼츠만 상수긴 한데 어떤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2분의 3 nRT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N하고 T가 이제 절대 온도하고 또 뭐예요? 입자수하고 관련이 있지.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입자수하고 절대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된다. 됐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뭐하고 얘가 운동 에너지만 증가한다 그랬잖아. 2분의 1 m v의 평균의 제곱이 증가하더라.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니까 운동 에너지. 근데 운동 에너지 종류가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자의 평균 속도가 빨라지더라. 그죠? 평균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벽면을 두들기는 힘이 세지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압력이 증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벽면을 밀어내는 거야. 그럼 뭐를 하는 거야? 바깥에다가 일을 하는 거죠. 바깥에 풍선이 있으면 풍선이 터지는 거지. 그게 일이야. 그걸로 이제 밀어내는 걸로 바퀴를 굴리는 거야. 그게 열기관이에요. 그게 엔진이에요. 그렇게 활용하는 걸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그 연력학 제1법칙이 그렇게 나와 있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래서 여기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했는데 이제 더 확장해가지고 에너지 보존으로.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소모되기도 하고 화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전기 에너지로도 바뀌기도 하고 어찌되었던 그걸 다 토탈 더하면 토탈 에너지는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요 정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선생님 여기다가 실린더를 하나 그려볼게. 이런 실린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어. 기체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열량 Q를 공급해 준 거야. 그럼 저 안에 들어있던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돼? 난동을 부리겠지? 열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온도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벽면을 두들기겠지. 그럼 벽면을 두들기면 이제 어떻게 돼? 밀어내겠죠? 이렇게 밀어낼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요만큼 밀려서 피스톤이 밀려서 이만큼 이동해 올 거라는 거죠. 이만큼.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델타 X라고 해볼게. 델타 X만큼 밀려올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이만큼 밖으로 일을 할 거란 말이지. 아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밀렸으니까 여기다 풍선 갖다 놓으면 풍선이 터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 그리고 이제 안에는 내부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할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우리 W를 역학에서는 뭐라고 배웠어? W는 F, S. 기억나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지. 이동거리. 그래서 W는 FS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역학에서는 F가 정확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기체 입자들이란 말이야. 입자들이 벽면을 두들기는 힘이 다 똑같겠니? 아니죠. 평균 힘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입자들의 평균 힘을 나타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체인 경우에는 힘 대신에 누구를 써야 된다? 압력이란 텀을 쓰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압력의 정의를 알아야지. 압력은? 그렇지. 면적당 힘이에요. 이렇게 된다. 단위 면적당 힘이다 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F 여기에 미터의 제곱 우리가 보통 A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겠지. 단위 면적당의 힘. 단위로 어떻게 되겠어? 미터의 제곱분의 여기에 뉴턴이겠죠. 단위 면적당 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압력 P라고 한다. P를 다시 써볼게. P는 A분의 F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지금? F가 필요하죠. 힘은 어떻게 쓸 수 있어? P, A 이렇게 쓸 수 있다.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다가 Q를 넣었을 때 얘가 이만큼 밀었을 때 우리 이 미는 힘 평균 힘을 F라고 하면 이동거리는 델타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 대신에 이제 뭐를 쓰는 거지? 자, W는 우리 F, S 쓰기로 했죠? F 대신에 뭘 쓰면 돼? P, A 쓰면 돼? S 대신에 뭘 쓰면 돼? 델타 X를 쓰면 돼. 자, 그런데 이 A가 뭐예요? 이 면적이라고. 여기 면적. 이 피스톤의 면적이 A야. 면적이. 그럼 면적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이게 뭘까요? 델타 V지. 부피지, 부피. 면적분의 높이니까. 부피죠. 부피 변화야. 그래서 우리는 일 에너지를 뭘로 쓸 수 있다? P 델타 V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식보다는 Q는
뭐를 쓰는 게 좋다? 델타 U 플러스 1 대신에 P 델타 V라고 하는 이 식을 써주는 게 좋다. 이 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면력학 제1법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W가 FS인데 그게 역학에서는 FS지만 이거 이제 기체 입자들을 다룰 때는 일일이 다 힘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압력 텀으로 나타낸 거야. 압력은 다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근데 그걸 힘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PA다. 그래서 힘 대신에 PA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대신에 델타 X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델타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부피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PV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 외부로 한 일이나 외부로부터 당한 일이 되는 거야. 저 델타 V가 플러스면 밀어낸 힘인 거고 밀어낸 거니까 밖으로 일을 한 거고 델타 V가 마이너스면 당한 거야. 부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방향성도 주어진다. 됐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보면 103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한 건데 이건 열의 이동과 상태 변화 나와 있죠. 열의 이동과 상태 변화. 열은 어떻다 그랬어요? 연력학 제0법칙에 어떻다 그랬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방향성을 갖고 흘러간다 그랬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뭐라 그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열적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우린 그걸 열에너지의 흐름이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온도를 측정했죠. 그 중에 열의 이동 방식에 뭐가 있다 그랬어? 전도가 있다 그랬죠. 컨덕션. 얘는 접촉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열적 평형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대류. 대류는 뭐가 있어요? 컨벡션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에서 지구로 이렇게 열이 오는 거 8분 걸리죠? 따뜻해 하고 가는 그 빛이 태양으로부터 8분 전에 출발한 빛이야. 근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1AU라는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공이지. 그래도 빛이 오잖아. 날로 이렇게 뻘겋게 들어오면 따뜻하죠. 근데 꺼버리면 또는 돌려버리면 안 따뜻하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복사라고 그러죠. 레디에이션이라고 그래. 근데 앞부분에 온도계의 원리를 설명할 때 대부분 다 전도의 원리였지만 최근에 쓰고 있는 비접촉식은 복사의 원리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의 파장을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고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니?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그거 그 여섯 개 있나? 상태 변화. 뭐 중학교식의 상태 변화를 얘기한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어떻게 되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에너지라고 쓰면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낮은 애가 이제 누구야? 에너지 상태가 고체죠. 그 다음이 액체지. 기체. 그 다음에 기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니까 자 위로 끌어올리는 거를 우리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된다. 이 용어들 다 알고 있니? 네.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융해? 융해? 또는 뭐 용융? 이렇게도 얘기하지.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걸 뭐라 그러죠? 기화.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승화.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거 열을 흡수한 걸 빨간색으로 했다면 방출하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와야죠. 밑으로 내려와야지. 밑으로 내려와야지. 자 뭐라 그래? 이걸 액화라 그러죠. 얘는 뭐라 그러죠? 응고라 그러죠. 얘는 둘 다 승화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태 변화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니네가 이거 저기 고등학교 상위학년 2학년 3학년 가면 이거를 뭘로 배우냐면 상평형 곡선으로 배운다고. 모든 물질은 이 상평형 곡선을 갖게 돼 있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론 물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이 상평형 곡선을 완성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물질 사전에다가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평형 곡선에 물의 상평형 곡선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얘는 이제 일반적인 애들이야. 참고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어. 이쪽 X축을 온도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Y축을 압력으로 놓죠. 그래갖고 물은 얘가 좀 독특하게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체니까 얼음이겠죠. 여기가 이제 액체인 물이죠. 여기가 이제 기체가 수증기가 되겠지. 그 세 가지 상태. 그때 여기 세 개가 다 모인 점. 여기를 우리는 T, 트리플 포인트라 해서 삼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중점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가 얼마냐면 뭐 0.006인가 그렇고 여기가 0.06인가 그래요. 기압이고 여기는 도시야. 이렇게. 삼중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삼중점은 정확히 삼중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물하고 수증기니까 이거 기화곡선이지. 액화곡선. 또는 이건 이제 뭐예요? 물에서 얼음이니까 융해곡선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승화곡선이지. 얘네들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걸 갖다 추세선이라고 그러는데 연결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세 개가 만나는 점을 찾은 거야. 거의 뭐 이론적인 값인 거죠. 이 삼중점이 딱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 지금 우리 상태 어떤 상태니? 1기압에 25도 정도 되지, 여기가? 1기압 25. 1기압 잡아봐. 1기압이 한 이쯤 되겠죠? 25도가 어디쯤 되겠어? 한 이쯤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니까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좀 독특한 거는 이 액화곡선이 이렇게 누워있다. 이게 좀 독특한 거야. 물만 독특한 거예요. 자, 그거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그려볼게.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해서 같이 누워요. 이렇게 생겼다. 자, 이산화탄소 여기는 뭐죠? 드라이 아이스지. 여기는 이제 액체 CO2죠. 니네 드라이 아이스는 본 적 있어도, 그죠? 액체 CO2는 본 적이 없을걸? 본 적이 없을 거야. 여기가, 자, 삼중점이 마이너스 57도예요. 여기가 6.1기압이야. 우리 지금 현재 1기압인데 6기압이면 엄청 높은 압력이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야? 1기압이야. 25도씨야. 여기죠? 그래서 1기압이 25도씨에서는 이산화탄소는 뭘로 존재해? 기체로 존재하는 거야. 기체죠. 근데 이걸 억지로 얼리면 드라이 아이스로 존재하는 거야. 압력을 높여가지고 얼리면. 그러면 액체 만들려면 어떻게 돼? 압력을 6기압 이상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액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모든 상태는 존재할 수 있어. 근데 뭐 단 압력하고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서 배운다. 여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네들이 배웠던 건 뭐였죠? 상태 변화에서는 우리 책에 있냐? 있네. 10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런 거 했다고 기억날 거야. 물의 가열 냉각곡선 해가지고 선생님 가열곡선만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가열 시간이겠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이렇게 좀 누워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선생님이 이제 기울기도 차별화해서 그렸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도씨에 얼음이야. 여기는 0도씨야. 여기는 100도씨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뭘로 존재하는 거야? 얼음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여기 이제 얼음하고 물하고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죠.
여기는 이제 물만 존재하는 구간, 여기는 이제 물하고 수증기가 공존하는 구간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수증기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여기는 이제 무슨 구간이야? 융해 구간이죠. 여기는 융해열이 쓰이죠. 여기는 이제 뭐야? 기화열이 쓰이겠지. 융해열이 한 80kcal 정도 됩니다. 몰당. 얘가 540kcal 정도 되는 거야. 얘는 일일이 다 끊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평평한 이후까지는 시험 문제 많이 봤죠? 여기 왜? 열을 가했는데 여기는 상태 변화에 쓰여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물이 수소결합을 갖고 있거든요. 그 수소결합을 끊는 데 쓰이는 거야. 근데 일일이 다 수증기로 만들려면 다 끊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하고 여기 비교해 보세요. 저 기울기가 왜 다를까? 저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 저 그래프에서. 온도를 가열. 그치. 같은 시간으로, 같은 간격으로 가열했다는 얘기는 같은 열량을 넣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온도가 잘 안 올라가. 근데 얘는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지. 뭘까요? 얘는 열을 가하면 그 열을 물들끼리 있는 수소결합에다가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뜨거운 거야. 물은 70도, 80도 정도만 돼도 거기다가 메추리알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넣어놓으면 화산지대나 온천지대 가면 계란 같은 거 넣어놓고 나중에 까먹잖아요. 그치? 그럼 익어버리는 거야. 알이 익습니다.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사우나, 100도씨가 넘는 사우나에 앉아있는데 거기서는 안 익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우나에 수증기요. 수증기이기 때문에. 수증기는 열은 100도씨 이상 가열을 했는데 그 에너지를 얘네들이 움직이는 데 써버리는 거야. 움직이는 데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피부에 부딪히잖아? 그럼 우리한테 부딪히면서 우리는 땀을 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화상을 입지 않는 거야. 그런데 70도, 80도 되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이 익어버리잖아요. 빨개져. 화상을 입는다. 그 차이인 거야. 우린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비열이 크다. 누가 비열이 큰 거야? 물이. 수증기보다 물이 비열이 큰 거야. 그래서 비열은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량이야. 1g을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량이기 때문에 이게 열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걔가 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발을 담그면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낮은 애가 비열이 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는 게 물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일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잖아. 대륙풍, 해륙풍, 계절풍 이런 것도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연관이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열의 이동과 상태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적어놓으세요.